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럭 수급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간만에 또 셀트리온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들고 계시는 분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블록들이 있었죠. 블록들로 인해서 오늘 시초가가 마이너스 7% 이상 출발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포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렸듯이 제가 이제 9만원에서 11만원대 드렸고요. 그리고 16만원대도 계속 드렸습니다. 그리고 37만원에 올매도 드렸고요. 25만원에서 재매수, 35만원에서 매도, 그리고 건들지마 한 다음에 29만원에 무너진 영역부터 계속 분할 매수해서 23만원까지. 이때는 오히려 남들은, 다른 전문가분들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회라고 매수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31만 넘어갔을 때 여기는 매도하는 영역이지 매수하는 영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5만원 깨지고 내려서 다시 재매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도, 그리고 오히려 이 자리에다가 공매도까지 때렸죠. 공매도까지 때려서 공매도까지 모두 수익을 거뒀습니다. 즉,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을 제가 지금까지 매매하면서 단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요 영역에 있을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친구는 25만원이 무너져야 된다. 그럼 제가 블록딜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악재라는 거죠. 블록딜은 어쨌든 간에 악재입니다.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에서 이런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조정 구간을 뭐 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눈에 강조드렸지만 25만원짜리는 깨지고 내려와야 된다. 그러면 25만원이 깨지고 내려오는 자리는 뭐다?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자리예요.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시세가 붙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많이 하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결국 이런 곳에서 손절을 하고 맙니다. 손절을. 그러나 지금 이 자리부터는요, 25만원이 무너졌죠. 이 자리부터는 사실상 버릴 자리는 살짝 아닙니다. 버릴 자리는 아니다. 힘든 국면으로 접어들고 추가적인 하락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 다만 이 친구가 아마 한 번에 떨어질지 혹은 기다가 반등했다가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으나 중요한 건 뭐다? 추가적인 하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셀트리온을 중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야 어차피 뭐 2만원, 3만원, 4만원 할 때도 4만, 5만원 할 때도 몇 년간 횡보하는 걸 버텼듯이 이 구간을 그냥 버티시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방송에서 주제를 건 거는 셀트리온이 없다,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하에 오늘 방송을 한번 찍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장기는 어떤 주식을 해야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지수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아마 주식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적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 성장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것을 모멘텀을 잡고 주구장창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지금 하락하는 것은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횡보 후에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할 때 여러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사업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급하게 매매할 거 없습니다. 급하게 매수할 거 없이요. 나는 25만원부터 20만원이 무너지는 영역까지 분할 매수하겠다. 분할 매수. 이러한 관점으로 천천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뭐 5천만원, 1억 혹은 5억, 10억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걸 가지고서 그냥 덥석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25만원 무너졌으니까 2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내가 가진 자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그러면 일단 5억을 가지고 2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분할로 매수하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5억은 20만원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20만원이 무너질 때는 20만원 무너진 자리부터 나머지 5억을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난 투자금이 없다. 나는 직장을 다니면서 매달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셀트리온 한 주에 약 25만원 정도 하니까요. 한 주부터 뭐 10주 사기 힘드실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 사시는 분 5주 정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달 저축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투자하신다면 셀트리온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 제가 셀트리온이 신약을 어느 단계까지 개발했고 얼마 후면 나올지 전 모릅니다. 허나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트룩시마라든지 허즈마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버는 친구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신약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태어나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생명의 존엄성은 극치에 달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이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주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셀트리온의 주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 미래를 바라볼 때 이 셀트리온의 주가는 39만 2천원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그것이 몇 년이 걸릴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거를 언제 넘길 수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주가는 대응할 뿐 절대로 예측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가 오고 나서 매수하고 이 자리 매도하고 나서 건들지 마 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건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5만 원이 무너질 때 다시 재매수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회가 왔죠. 그럼 어떻게 이걸 예측했을까요? 이건 예측인가요? 아니죠. 당연히 그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얼마나 많이 아시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에서 큰 급등이 나오게 되면 급등의 시세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그 주가는 조정 구간이라는 것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차트상 여러분들은 뭐 정배열 얘기하고 역배열 얘기하지만 기술적 분석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벌어지는 그런 차트가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주식들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박살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버리는 자리에서 그리고 겁내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천천히 적금 들듯이 사 모아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이 저도 20만원까지 떨어질지 20만원 깨고 내려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허나 이 자리가 온다면 저 또한 비중을 실어서 더 매수할 겁니다. 왜? 바로 이 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내노라는 바이오 기업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투자자가 당신네들의 10년 후에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만 단연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빠지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고 해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뚝딱 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갖다가 푸어 제낀다고 해서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엄청난 충분한 경험치의 데이터들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이 셀트리온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셀트리온을 따라올 기업이 당분간에 나타나겠다. 중국에서 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셀트리온을 잡겠다. 저는 힘들 거라고 봐요. 최소한 수십 년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지금 능가하려고 하고 있죠. 물론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그런 영역까지 올라와 있죠. 허나 이쪽 바이오 쪽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시간과 경험적인 데이터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셀트리온에 내가 꼭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주식들이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국면, 그리고 지금 25만 원이 무너진 자리는요, 이제부터 진정한 공포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뭐라고요? 진정한 공포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시작되는 구간.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셀트리온을 20만 원 초반대까지 밀어버리면 셀트리온 들고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아마 손절을 하지 않고는 못 버틸 겁니다. 허나 저는 오히려 그때가 되면 매수하겠습니다. 더.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서 6개월도 걸릴 수도 있고 1년도 걸릴 수 있고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되겠지만 전 제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도 4월 달에 제가 이때 방송을 했었죠.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저희 회원님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셀트리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계속 모아가라고 드렸습니다. 30만 원 넘어갈 거라고. 근데 저한테 이제 들어오셔서 방송에 들어오셔서 좀 심한 말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30만 원 가면 네가 사지 왜 공개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대냐, 욕설을 하면서 웃기지 마라. 무슨 셀트리온이 30만 원 넘어가느냐. 근데 보기 좋게 30만 원이 넘어가서 저희들은 37만 원에 매도를 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때죠. 네, 자, 화면을 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죠. 자, 이렇게 전고점의 파동을 넘기는 장대 양봉의 캔들이 나왔죠. 거래량 실리면서 수급도 동시에 실리면서 넘어왔습니다. 자, 2016년도 1월 달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고점을 넘길 때까지 걸린 시간이 약 1년하고도 약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즉 2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리면서 주가는 다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지금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을 만들어낸 게 2018년도 1월달에서 2월달, 3월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2월달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앞에처럼 1년하고도 10개월이 나올지 혹은 덜 나올지 혹은 더 나올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제약 바이오의 사이클은 반드시 또 불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매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 제약 바이오의 사이클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2월 달에서 10월 달입니다. 고작 8개월 조정기간 나왔어요. 아직도 약 1년 정도 이상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조정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저는 어차피 뭐 펀더멘탈이라든지 무슨 저는 어떤 신약이 개발에 대해서 어떤 단계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저는 전형적인 차트쟁이기 때문에 차트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241선입니다. 이게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241선을 깰 때 이때가 시간이 지나면 항상 기회였다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자, 앞부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급등했을 때 여기 600% 구간이에요. 600% 구간. 네, 자, 보세요. 급등한 후에 200 한번 깼죠.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깼네요. 깼죠. 자, 그 다음
그대로 랠리가 나왔고요. 자, 여기서 깨졌죠? 계속 가보죠. 자, 여기서 깨졌고요. 여기서 깨졌죠. 이때 뭐 제가 알기로는 공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박살나고 급등하고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너졌고요. 다시 한 번 더 무너졌고요. 여기 또 무너졌고요. 다시 한 번 무너졌고요.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여기서 한 번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2017년 4월달이니까. 그리고 나서 주가는 초급등이 나왔네요. 자, 이제는 이 부분은 뭐죠? 당연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제가 아프리카 방송에서 방송할 때마다 늘 이 자리가 깨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40일선이 깨지는 날이 분명히 올 거다 그랬어요.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월봉 한번 보여드리죠. 자, 월봉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게 되면 여기 검정색 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검정색 선을 잘 보시게 되면, 자, 키워보죠. 자, 이 검정색 선에 보게 되면 급등했다가 닫고 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닫죠. 이렇게 닫죠. 이렇게. 자,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횡보하다가 급등. 그리고 나서 달 뻔하다가 못다 하고 그냥 올라가 버렸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강조드렸던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검정색 라인과 캔들의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 구간에서는, 그리고 시그널이 꺾인 자리에서는 하는 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어요. 왜? 앞에서 나온 급등의 시세를 이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줄어야 돼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검정색 라인과 이 캔들의 이격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이것을 깨거나 혹은 이것을 달려고 하거나 혹은 닫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뭐다? 사실상 진정으로 중장기의 매수 포인트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권 라인이 얼마냐고 얘가 말씀해 주신다면 바로 이 구간이 약 18만원에서 19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그 이상은 약 20만원 정도. 왜? 검정색 선이 안 닿고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닿고도 올라갈 수 있고 혹은 깨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노선을 20만원이라고 잡고 있고요. 20만원이 깨지는 구간이면은 남들은 다 버리는 구간이지만 오히려 그것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셀트리온으로 지금까지 한 번에 틀림없이 리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틀릴 수가 아마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자, 주가가 시대 급등을 했고 횡보하다가 검정색 선을 안 닿고 주가가 다시 급등할 수 있겠죠. 언제 어떻게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지, 언제 어떻게 꼬꾸라질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가진 세력들만 알고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급등이 나왔으면 반드시 쉬어가더라. 이 쉬어가는 구간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려가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장기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에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매수하시는 법 없이 시나리오 세우시고, 어떻게 내가 가진 돈이 얼마라면 어떻게 어느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분배해서 매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먼저 시나리오 세우고 이 셀트리온의 주식을 바라보신다면 좋겠고요. 마이너스를 바라볼 시간에 셀트리온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셀트리온의 위치는 전 세계에서 지금 몇 위쯤 하고 있고, 셀트리온은 어떤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신약의 시너지는 얼마만큼 셀트리온의 또 급등을 가져올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공매도에 대한 그 인식이 안 좋게 좀 박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때 사실 공매도가 이때 슈팅이 나왔던 것도요. 30만 원이 넘어가면서 슈팅이 나왔던 것도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이 진매수 세력한테 당한 거죠.
즉 공매도를 때렸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로스컷을 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상환하게 되면 매도를 먼저 했다가 상환을 내서 매수해서 갚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호가창에 보면 위에 있는 매도 호가창에 있는 걸 먹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환해서 로스컷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현물을 사는 사람과 공매도 물량을 상환해서 쇼커버링 들어온 물량이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슈팅. 그래서 때가 됐구나 하고 저는 매도를 들었던 겁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온다고 어느 일정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오히려 그 공매도가 스프링 작용이라든지 스펀지 작용을 해줍니다. 왜? 주가가 공매도고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존재한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온다면 세력들도 이익 실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막아주고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것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공매도에 이제 규제를 두기 위해서 업틱 룰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 업틱 룰은요, 제 카페에 가시면 왜 업틱 룰을 만들어 놨어도 기관과 외국인이 갖고 노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카페에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가서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셀트리온이 어디까지 밀릴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으나 단 20만원까지 밀린다면 그것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천천히 적금 든다는 관점으로 모아가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 버럭수급 선생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투자는 판단에 의한 기준은 제가 될 수 없으니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앞전에도 셀트리온을 제가 지속적으로 맞춰서 수익을 내왔듯이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셀트리온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 마음고생이 심할 텐데요. 제가 어떤 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으나 중장기로 셀트리온의 기업을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잘 가져가셔서 그리고 오래 보유하셔서 꼭 39만원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 또한 셀트리온을 지금 이 국면부터는 모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